다음 종합부동산 설명으로 바른 것. 1번 납세 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한다. 맞습니다. 원래 원래 법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뭐 그 사람의 주소지며 이런 말 없어요. 종합부동산세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이 말 그대로 옵니다. 시험 지문에도 납세지 따질 때 이 문장 그대로 내기도 합니다. 반드시 소득세법상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럼 우리 소득세법, 양도소득이나 종합부동산세나 종부세나 납세지 문제가 나오면 항상 기본적으로는 국세는 인세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소지를 따라갑니다. 그 사람 주소지 이렇게 따라가. 아무런 말 없이 납세지가 어딥니까? 하면은 양도자의 주소지 아니면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 그를 관할하는 세무서 이렇게 하면 돼. 하지만 딱 하나 주의할 게 제가 뭐라 했죠? 뭐 주의하라 했더라? 요거 하나만. 혹시나 그 사람이 비거주자이다. 비거주자가 누굽니까? 대한민국에 주소 거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주를 가진 자를 거주자라고 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 아닌 자, 외국에 주소를 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주소지 이래버리면 외국 세무서에다가 세금 내라는 이야기잖아. 요거 하나만 주의하면 된다고. 이것만 안 따라가면 돼. 요거 말고는 그냥 아무런 말 없이 물어도 그 사람의 주소지, 거주자라고 물어도 그 사람의 주소지, 딱 하나 비거주자 할 때 그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뭐 납세지는 요거 외에는 안 나옵니다. 소득세와 종부세 내용 요거 외에는 안 나와. 반드시 요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럼 시험에 아무런 말 없이 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재지이며 이러면 안 됩니다.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 사람 따라가는 것이 1번은 맞고, 2번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 소재지에 관한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틀렸죠? 뭐가 틀렸어? 날짜도 틀렸고 납세지도 틀렸습니다. 그렇죠? 납세지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렇게 날짜도 고쳐야 되고, 토지 소재지가 아니고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에 관할 세무서 이렇게 가야 돼. 3번 비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있죠. 비거주자 나오는데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4번 종합부동산세는 납부세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농특세가 부과된다. 아니죠. 부가세 10%는 취득세 뒤에 농특세가 10%지 나머지는 모두 20%였습니다. 20%. 그리고 앞에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니까 뒤에도 국세, 농특세 나와야 될 거고. 4번, 5번 종합부동산세 적용하는 가산금 적용률은 재산세와 동일하잖아. 그렇죠? 최초로 적용되는 가산금 5%, 중가산금 매월 1.2%, 최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똑같습니다. 오직 차이점은 중가산금을 적용할 때 체납세액이 얼마 이상 되면 중가산금 적용하는가. 재산세는 30만 원 이상 체납되면 중가산금이 적용돼가고, 국세는 100만 원 이상 체납돼갈 때 중가산금 적용된다. 중가산금에 적용된 체납세액 요게 틀리는 거지 적용되는 가산금의 적용률은 똑같습니다. 올바른 것은 1번이었고, 24번 종부세 부가징수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가징수한다. 맞죠? 2번 고지서는 언제까지 보낸다 했죠? 그렇죠. 앞에 우리 재산세일자 나왔던 내용이잖아. 재산세를 하든 뭐 종부세를 하든 모든 고지서 보내는 세금은 반드시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보냅니다.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3번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럴 때 3번 만약 본인이 신고납부 방법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도 똑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그 안에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4번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 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 부동산 소유자 주소지 관할 시군에 종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왜 시군에 냅니까?
국세는 세무서에 냅니다. 국세는 세무서. 대부분에 앞에다 얘기했잖아. 일반인들은 세무서 하면 그냥 세금 받는 기관을 알아. 아닙니다. 세금은 가운데 국세 받는 기관입니다. 세무서는 국세청 관할 지방세무서입니다. 국세청의 기관이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내는 거고 국세는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소유자 주소지를 관할 세무서에 종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5번은 재산세 할 때 수시 부과하는 내용 똑같은 겁니다. 누락됐거나 또는 과세대상 누락됐다, 위법 착오 등으로 계산이 잘못됐다 이럴 때는 수시로 그 세금을 부가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바르지 않은 것은 4번이었고 25번 종부세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납세 의무자가 거주자인 개인인 경우 납세지는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한다. 맞죠? 그 사람의 주소지 낸다는 뜻입니다. 2번 납세 의무자가 해당 연도 납부해야 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직전 연도 부과된 종부세 100분의 300 이런 거 없죠? 그렇죠. 100분의 150이지. 항상 세부담의 상한은 종합부동산세는 100분의 150 딱 하나 바뀌었다 했죠. 3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 종부세를 부과할 때 이를 준용한다. 맞죠? 비과세, 감면 이런 모두 재산세 규정을 준용해서 쓴다고. 4번 재산세가 분리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맞죠?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 안 하잖아. 5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과세 기준을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70세이고 당해주택을 3년 보유한 경우 연령별 공제는 적용될 수 있지만 기간별 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죠? 왜? 70세니까 연령별 공제는 되잖아. 그런데 3년 보유했으니까 기간별 공제는 안 되지. 기간별 공제는 5년 이상 보유해야만 기간별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바라지 않은 것은 2번이었고 26번 종부세 설명으로 틀린 거 재산세 대상 중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 80억 초과는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고 2번 재산세 대상 중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맞죠? 그럼 별도뿐만 아니고 주택도 마찬가지고 종합토지도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언제나 개인별로 하는 거지. 세대 합산, 가구 합산 이런 거 아니라 그랬죠. 3번 종합부동산세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다. 맞죠? 만약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다. 맞습니까? 그럼 틀립니다. 원칙은 정부 부과, 보통징수고 신고하여 확정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4번 각각 주택을 보유한 갑과 을이 2012년 5월 31일 혼인신고한 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2017년분 종합부동산세는 이를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다. 맞습니까? 틀렸다고 했죠. 세금은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입니다. 그럼 2012년 혼인신고를 6월 2일 날 했다면 봐요. 6월 2일 날 혼인신고했다면 2017년 6월 1일도 아직 5년이 경과 안 돼서 그럼 5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본다 그러면 돼. 근데 5월 30일 날 혼인신고했기 때문에 2017년 5월 31일로 이미 5년이 지났습니다. 6월 1일은 이미 5년이 경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저는 각각 이를 1주택을 소유한 것 이게 아니고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그때는 1주택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 급하다고 혼인신고를 5월 30일 합니까? 그렇죠? 한 10년쯤 살아보고 하든지 하지. 그렇죠? 그럼 뭐 10년 살아보고 하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그냥 까지면은 서류상 깨끗하잖아. 그렇죠? 5번 재산세 대상 중 분리 토지는 대상 아니다. 맞고 바라지 않은 것은 4번. 4번 지문 요것도 이제 기출 지문이었거든.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분들은 5월 30일 생각도 안 하고 12년이다 그러면 13, 14, 15, 16, 17 오케이 이래간 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언제나 세금은 과세 기준일 이날 기준이기 때문에 요런 날짜를 내는 이유는 딱 있다는 거지. 27번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보니까 국내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7억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 납세 의무 있죠? 6억이 초과되면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7억이 초과된다면 당연히 납세 의무 있습니다. 7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하나의 납세 의무가 있고 이러면 틀리지만 7억이 초과된다. 그냥 6억 초과되구나. 오케이. 2번도 종합합산 토지 이렇고 5억, 6억이 초과된다. 되죠? 종합토지는 5억이 초과되면 되잖아. 3번도 별도 합산 토지 250억 초과 당연히 되죠. 80억을 초과되면 되거든. 물론 끝에 법인 이름만 나온다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종부세는 개인만 내는 게 아니고 법인도 내기 때문에 똑같아요. 5번도 종합합산 토지한테 법인 부르는데 5억이 초과되고 납세 의무 있죠. 근데 4번 모회사인 A법인과 자회사인 B법인이 소유하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 10억 원, 모회사 6억 원, 자회사 4억 원인 경우 모회사인 A법인 대상됩니까? 안 되잖아. 개인은 개인별로, 법인은 법인별로 하는 거지. 모회사, 자회사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왜? 법인은 원래 상법상 독립회사입니다. 독립회사. 아니 삼성전자, 삼성전기 같은 삼성 계열이지만 이건 각각 독립된 회사거든. 이런 가액을 합산하고 이런 건 없어. 모회사니까 6억이잖아. 6억이 초과되지 않잖아. 이거는 납세 의무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정답은 4번. 28번부터는 이제 종부세, 재산세 비교하는 문제 나오죠. 틀린 걸 찾아보라고. 1번 재산세는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만 징수하지만 종부세는 보친고납세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맞죠? 2번 재산세는 토지에 대하여만 합산하지만 종부세는 주택에 대하여도 합산하여 과세한다. 맞습니까? 맞죠? 재산세는 아무리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과세하잖아. 그렇죠? 하지만 이제 종합 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 이것만 합산하지. 하지만 종합부동산 주택도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해서 종부세는 주택도 합산하여 과세하고 토지도 합산하여 과세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3번 부부가 각각 합산 대상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 재산세, 종부세 모두 개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맞죠? 4번은 정답이지만 4번 안 봐도 됩니다. 요게 이제 전용 면적 얼마 이하로 공시가격이 얼마 이하가 돼야 되며 몇 년 이상 임대하되 몇 개 이상을 가져야 되고 이런 합산하지 않는 주택에 합산 배제하는 주택의 요건을 쭉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다 외우려고 덤비들지 말 것 절대. 5번 재산세는 재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지만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맞죠? 지방세는 물세니까 물건 소재지, 국세는 인세니까 그 사람의 주소지 이래 간다고. 29번 바른 걸 찾으라고. 1번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부담의 상한은 재산세, 종부세 동일하다. 맞죠? 틀리잖아. 그렇죠? 토지는 동일하게 100분의 150이지만 주택은 재산세는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30 이래 쓰고 종부세는 그냥 100분의 150 딱 하나밖에 없죠. 1번은 틀렸고 2번 별도 합산 토지에 적용되는 세부담의 상한율은 재산세, 종부세 동일하다. 맞죠? 토지는 재산세나 종부세, 세부담의 상한 100분의 150 동일하지. 3번 납부할 세액 500이 초과되는 경우 재산세, 종부세 분납기간 동일합니까? 재산세는 45일 안에 분납하게 할 수 있고 종부세는 2월 이내 분납하게 할 수 있고 그게 틀리죠. 4번 체납된 세금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 재산세, 종부세,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틀렸죠.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방세인 재산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는 거지 30만 원 이상부터는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4번도 틀려. 5번 재산세, 종부세 대상되는 주택, 토지법이 동일하다. 다르다 했죠. 올바른 것은 2번이었고 30번은 큰 의미 없어. 재산, 종부세 물납, 분납 비교한다는데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될 수 있는 건 오직 분납밖에 없고 분납에도 비교 대상은 2월 안에 분납하는가 40월 안에 분납하는가 딱 그 차이밖에 없거든. 뒤에 문제 31번 틀린 걸 찾아라.
재산세, 종부세. 1번 별장인 주택, 종부세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2번 주택 아닌 건축물 재산세 납기 7월달. 맞죠? 3번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틀렸죠?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입비를 곱하여서 구한 금액, 이런 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4번은 뭐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있는 토지 가운데 종합합산, 별도합산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맞죠? 5번 오늘 앞에 나왔던 지문,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을 초과할 때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오케이. 바르지 않은 것은 3번이었고, 양도소득세, 우리 종합부동산세 문제는 요 정도만 보면 종부세 문제 나오더라도 뭐 거의 95% 이상은 다 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는 지금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도 메모리 용량에 한계가 있는데, 그렇죠, 저장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너무 많은 걸 집어넣을 필요는 없거든. 100점 맞으라고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100점 맞으려고 덤벼들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뭐 세법 한 80점도 16개 나오면 진짜 12개, 13개 이 정도 맞아도 성공이니까 너무 어려운 거. 제가 있잖아, 시험에 문제를 낼 때는 맞춰라고 내는 문제가 있고 틀려라고 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했다면 알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고, 상당히 열심히 하면 알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고, 네가 이것도 알까 이런 문제 있거든. 그런 문제는 틀리면 됩니다. 그런 문제는 진짜 이 정도는 기본이다,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지, 그거 다 맞추면 몇 점인지 압니까? 40점입니다. 40점. 그게 과락이야. 원래 과락의 말의 의미는 뭔지 압니까? 40점. 과락의 의미는 기초적인 내용도 잘 모르고 있다, 이게 40점이야. 60점은 기초적인 내용을 알고 어느 정도 이를 인용할 수도 있다, 그게 60점이야. 80점은 기초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어느 정도 공부한 것은 물론이고 상당히 깊은 좀 내용까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고 응용까지는 아니더라도 깊은 내용도 내용 전체 기본사항을 알고 있다, 이게 8점이야. 100점은 세법상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를 응용 문제 내더라도 응용도 다 완벽하게 할 수 있고, 이게 100점입니다. 인간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80점 정도 하면 진짜 기출되었던 문제, 자, 앞부터 여기서 기출 문제만 제대로 보고 그 내용만 살짝 돌려도 이미 시험을 뭐 28번 같이 치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뭐 문제은행식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은행식 비슷하게. 거의 기출 문제 뭐 최근 뭐 한 5년 정도 하지만 세법 같으면 10년 정도 보면 돼. 왜? 어차피 일러스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10년 차반에 160문제밖에 안 되거든. 그 내용 정도만 계속 보다 보면은 중복되는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중복되는 지문도 엄청 많고, 그리고 하늘 아래 색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내는 내용들을 약간씩 변형시키는 거지. 이제는 지 나름대로 뭐 굉장히 구석에 있는 거 한 번씩 끌고 오고 이런 지문 가끔 있긴 해도 지금은 중요한 게 중요한 겁니다. 너무 어려운 거 이런 거 풀려고 생각할 필요 없이 중요한 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70점 이상은 다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너무 힘든 건 안 합니다. 또 양도소득세 1번 소득세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양도소득의 예정 신고는 단순히 협조이므로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다. OX. 틀렸다고 그랬죠. 옛날에는 예정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될 강제 의무 아니었습니다. 단순 협조 의무이기 때문에 안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면 세금의 10% 공제해 줬습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는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인 강제 의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정 신고든 확정 신고든 둘 다 한다고 해서 세금 빼주고 이런 거 없이 안 하면 가산세 적용합니다.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 예정 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 실가산세가 적용됐다면 확정 시에는 적용시키지 않겠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 예정 신고도 안 하면 가산세 적용합니다. 1번 틀렸어. 2번 부부가 각각 소득이 있다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과세함이 원칙이다. 맞죠? 부부재산 제가 뭐라 했죠? 부부재산 별산자라고 했죠. 별개의 재산이고 별개의 소득이라고. 그래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부부 합산했거든. 세대 합산해 세금 받았습니다. 가구 합산해가 세금 받았거든.
이 양반이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헌법 소원을. 아니, 총각이 소득이 있고 처자가 소득이 있으면 따로따로 계산하는데 부부라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면 혼인한 자가 혼인하지 않은 자보다 불이익을 받아야 될 뭐 잘못된 짓을 한 거냐고. 소득세 누진세거든. 그럼 혼인한 사람이 안 한 사람보다 뭐 불이익을 받아야 될 뭐 나쁜 짓을 한 거냐고. 이 남녀 평등이라든지 성평등이라는 이런 평등적 부분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헌법소원의 헌법적인 부분에서 거기에 받아들이면서 이제 개인별로 세금이 나눠진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의료보험도 한 집에는 하나만 있으면 돼. 남편 소득이고 부인 소득이 있어도 의료보험증 다 같이 한 개밖에 없거든. 지금은 부부가 각각 소득이 있으면 의료보험증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는 다 개인 소득이고 개인 재산입니다. 3번 소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득, 국외 소득 모두 과세한다. 맞죠? 이것도 근래 들어 시험에 상당히 자주 언급하죠. 우리 어디까지 과세할 건가 할 때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물론이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까지 모두 과세한다고. 비거주자는 어디까지 과세합니까? 그렇죠.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하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 뒤에 가서 양도소득세 할 때도 국외자산 양도, 국외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면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 이런 거지. 그때 이제 나 국외자산 팔았을 때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5년 이상 국내 주소 거소를 둔 자 그때잖아. 시험은 비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고 절대 따라가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 납세지가 어디냐면은 거주할 때는 그 사람의 주소지 여기 되는 거고 비거주자 나오면 그 사람의 주소지 따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주자냐 아니냐 따라 어디까지 과세하는지 요 관련 지문 상당히 자주 언급하고 있는 편들입니다. 4번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맞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은 소득이 딱 두 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두 가지는 합산하지 않잖아. 그렇죠? 5번 소득세 과세 기준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맞죠?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날 때 성립한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이런 과세가 끝날 때 성립. 그 과세기간은 언제냐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죠. 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그럼 1년간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려면 언제가 돼야 되죠? 1년의 기간이 끝이 나야만 합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소득세는 우리 총론할 때도 있지만 소득이 발생할 때, 소득이 지급되는 때, 소득을 얻은 때 이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과세기간이 딱 끝이 나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의 납세의무는 그때 성립을 하는 겁니다. 1번 틀렸고 2번 다음 소득세 설명으로 바른 것. 비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가 있다. OX. 틀렸잖아. 아니 비거주자가 하면 국외자산을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가 있다면 틀리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하는 거지 국외 소득은 전혀 관계가 없잖아.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법이 정한 자산을 일시적으로 양도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맞죠? 누가 양도하는 거라고? 개인이 파는 겁니다. 개인이. 법인이 팔면 무슨 세금 낸다? 법인세 냅니다. 법인은 있죠. 이렇게 합니다. 법인은 무엇을 통하든 간에 법인의 자산이 증가하기만 하면 무조건 법인 소득으로 봐 법인세 냅니다. 법인이 상속받았다? 무슨 세금 냅니까? 법인세 냅니다. 정려받았다? 법인세 냅니다. 법인은 뭘 통하든 간에 법인 자산이 증가되면 무조건 법인 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상속세, 정려세는 개인의 상속, 개인의 정려야. 또 양도했다, 이자 생겼다, 무조건 법인세 냅니다. 법인세 이래 말하지 양도 소득이다, 이자 소득이다 이런 건 전부 개인의 소득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개인이 법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하는 겁니다. 법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파는 겁니다. 자산을 팔았대 양도했는데 이 양도가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면 양도소득.
이 양도가 계속 반복되는 양도라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지 양도소득 아닙니다. 반드시 일시적 소득입니다. 2번이 맞아. 3번 양도소득세는 양도재산 소재지 이렇게 하면 되죠. 아무런 전제 없으면 양도자의 주소지 사람을 따라가야 되지. 4번 법인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안 해라 했죠. 법인세 내는 것이. 5번 소득세는 과세 주체가 과표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된다. 틀렸죠? 확정 시기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본인이 신고하여 확정되고 보통 징수하는 세금은 과세 주체가 결정하면 확정되는 거지. 양도소득세는 예정 신고 납부, 확정 신고 납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5번을 바르게 하려면 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때 확정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라면 5번처럼 말하면 돼.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주체가 과표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이래 말하면 되지만 소득세는 말하면 틀리죠. 올바른 것은 2번이었고 3번부터는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1번 토지건물, 토지와 건물 요거 있었고,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 요 놈도 있었고, 세 번째 기타 자산, 네 번째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이런 것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파생상품 이런 거 있죠. 파생상품 여러분들은 내용은 묻지 않는다 했죠. 내용은 안 묻습니다. 그냥 과세 대상이라는 사실만 알면 되고 15회 시험 때 딱 한 번 요와 관련된 지문 나온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나오는 게 필요 없고 대신 얘는 누진세 쓰지 않는다 했습니다. 누진세 없다. 비례세를 쓰는 거지. 그다음 부동산이라는 권리 뭐뭐 있는 거 알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의 임차권, 등기된 부동산의 임차권 이런 게 있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을 할 수 있는 권리, 대표적으로 제가 당첨권, 분양권 이런 거,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 또 주택 상환 채권, 토지로 상환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 그리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게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기타 자산은 네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영업권, 회원권 딱 두 가지만 보냈습니다. 영업권, 회원권.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을 따로 떼서 판다. 양도소득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저 기타 소득이야.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용의 고정자산. 사업용 고정자산 뭐 있습니까? 내가 사업하는데 딱 고정되어 있는 자산이야. 반대로 유동자산입니다. 유동. 움직이는 자산은 유동자산이고 움직이기 모르는 게 고정자산이야. 부동산이잖아. 그렇죠? 차량 같은 것은 사업용 유동자산입니다. 차량 같은 거. 이런 건 사업용 고정자산, 부동산이거든. 부동산과 함께 판다면 그때는 이 영업권도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자산을 판 걸로 보아 이런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또 특정시설물 이용회원권,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회원권, 취득세는 우리 취득세는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딱 5가지를 딱 찍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어떤 내용이든 특정한 시설에 대하여 일반 시설 이용자보다 우월하게 쓸 수 있다면 그런 회원권을 다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럼 시험에 뭐 골프회원권 해도 돼, 콘도회원권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다. 그리고 단 주식도 회원권 성격을 지니고 있는 주식도 포함된다고. 회원권은 없지만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시설을 일반 시설 이용자보다 우월하게 쓸 수 있다면 그때는 요 주식도 포함하여 과세한다고. 기타 자산은 딱 요 두 가지 보시면 돼. 양도소득의 대상인가 아닌가 모르면 99.99% 요 놈 가지고 묻는 겁니다. 요 놈 가지고. 그 문제를 보니까 바르지 않은 것. 1번 등기되지 아니한 임차권의 양도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맞죠?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에 한해서만 과세하지 등기 안 된 건 과세 안 합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관계없이 과세하지만 2번 사업용 고정자산과 별도로 양도한 영업권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3번 비상장법인의 소액 주주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은 대상에 해당한다.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신경 쓰지는 맙시다. 근데 4번 저당권의 양도 대상에 해당한다. 틀렸죠? 저당권 아니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이지 저당권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건물과 별도로 독립된 구축물은 대상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이것도 틀렸네. 정답 2개 4번과 5번. 양도소득의 대상은 건물입니다. 건물. 토지와 건물이지 건축물이 아닙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할 때 토지 건축물이래. 재산세 대상할 때도 토지와 건축물하지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양도소득은 토지와 건물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이 뭡니까? 건물. 배운 대로 공법 시간 배운 대로 지붕이 있고 벽돌은 기둥이 있고 이런 게 건물이잖아요. 그럼 댐은 댐 소양댐 같은 거 충주댐 할 때 대청댐 댐은 뭐 건물이 있고 뭐 지붕이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 걔는 건축물은 맞아. 우리 건축물 하면 건물 그리고 건물이 아니면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구축물, 시설물 이 합쳐서 건축물이거든. 실내 수영장 말고 실외에 있는 수영장 지붕 없잖아. 그래서 그거는 건축물에는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은 토지와 건물이지 건물이 아니면서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시설물, 구축물은 양도소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과 5번 이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아마 이걸 따지면서 이렇게 물을 한 개는 많아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 낸 거고 4번 다음 중 양도소득의 대상인 것. 이거는 큰 의미 없네. 임목 아니죠? 여기 어디 임목 어디 있어? 취득세 할 때는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 나오지만 취득의 대상은 되어도 양도소득세는 전혀 관계없지. 전세권하고 용의물권 양도 됩니까? 안 되지. 그렇죠. 전세권 등 용익물권 한 순간 지역권도 포함된다는 뜻이거든. 3번 선박항공기에 관계없지. 저작권, 특허권 관계없지. 등기되지 않은 지상권의 양도 대상 되죠.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하지만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 안 된 것도 당연히 과세합니다. 5번도 똑같은 문제네. 지상권, 전세권, 골프용권은 기타 자산이고 특정 시설물 이용권, 등기 안 되는 임차권의 양도, 예, 정답.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된 것권, 얘는 되고, 정답 4번. 6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대상 자산을 모두 고르라고 지역권, 대상 아니죠? 등기된 임차권, 대상 맞죠?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권리, 이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잖아. 영업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건 대상 아니죠. 전세권 대상 맞죠? 니은, 디귿, 미음, 그 세 가지. 3번 기출된 문제였지만 굉장히 쉬웠던 문제였습니다. 8번 양도소득의 대상 하나 설명으로 올바른 게 1번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지적공부상 등재된 지목과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용도로 양도하는 걸로 본다. OX. 틀렸잖아. 그렇죠? 아니 왜 공부상 등재된 지목, 대장상 등재된 용도로 양도하는 겁니까? 사실상 사용되어지는 용도에 따라 양도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용되어지는 용도에 따라 양도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이거 오피스텔에서 오피스텔. 공적 장부상에는 뭐라? 공부상에는 오피스, 상업용입니다.
오피스텔을 처음부터 하게 되면 이게 상업용 건축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돈 내고 나면 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부가세 환급받아요. 부가세를 환급받거든. 주택은 안 돼.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거든. 그러니까 작은 아파트 같은 부가세 과세 안 합니다 원래. 이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내요. 그리고 환급받거든 실제.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공적 장부상에는 오피스텔인데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는지 굉장히 많거든. 주거용으로 시금 공부상에는 상업용인데 실제로 주거용으로 쓴다면 주택입니다. 그럼 다음에 팔면 이거 주택의 양도가 돼. 이거밖에 없으면 1세대 주택 비과세 될 거고, 요거 말고 다른 집 원래 가지고 있고 요거 하나 구입했다 주거용으로 쓰다 팔면 1세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요거는 비과세금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일반인은 모르기 때문에 오피스텔 분양하면서 매번 하는 말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집 가지고 계시고 있다가 이 집 고집 팔아도 양도세도 비과세 됩니다. 이래 합니다. 원래 모르죠. 분양할 때 그렇게 대부분 홍보할 때 그렇게 홍보합니다. 진실은 안 가르칩니다. 주거용으로 쓰거든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주거용으로 쓰되 오피스텔 세입자 들어올 때 전제를 먼저 합니까? 전입신고 안 한다는 걸 전제로 깔고 합니다. 세줄 때 주택으로 쓸 겁니까? 이해하면은 전입신고는 안 됩니다. 이걸 깔고 시작해요. 왜? 전입신고하면 사실상 늘 주거용으로 쓴다는 의미가 되거든. 그러면 1세대 2주택자가 되거든. 다른 집이 있으면. 보통은 오피스텔 세를 넣을 때는 대부분 전입신고 안 한다. 이걸 깔고서 보통 전제로 깔고 세를 놔요. 주택이 안 되려고. 이런 내용도 많다 보니까 언제나 몇 년 전에도 시험이 공부상에는 주택인데 사실상 전부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팔면 비과세되는 주택에는 해당될 수 없다. 맞습니다. 공부상의 주택이지만 전부 영업을 썼다면 영업용 건물과 토지를 판 거지 비과세는 주택에는 해당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나 실제로 사용되어지는 용도에 따라 양도하는 겁니다. 1번은 틀렸고 2번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과 주식 또는 출자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에 적용되는 세율은 동일하다? 있을 수가 없어. 기타 자산은 봐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은 누진세입니다. 근데 기타 자산은 언제나 누진세만 씁니다. 언제나 6에서 40% 누진세만 씁니다. 언제나 등기 보유기간 상관없이 언제나 누진세만 쓰거든. 기타 자산에는 뭐 특정 법인의 주식,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이런 거 있습니다. 기타 자산의 주식은 누진세를 쓰고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주식은 누진세 없이 차등적 비례세율을 쓰고 있습니다. 2번도 틀려. 3번 영업권으로 별도로 평가하지는 않았지만 사회 통념상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것도 양도소득의 대상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영업권이다 이래 말하지 않아도 사회 통념상 누가 봐도 영업권의 성격이라면 영업권에 포함시켜서 합니다. 4번 회원권 가운데 골프, 콘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의 양도에 하나여 과세한다. 아니죠. 취득세라면 요런 회원권에 대해서만 이래 말하면 맞아. 하지만 양도소득은 이런 것은 물론이고 어떤 내용이든 특정한 시설에 대하여 타인보다 우월하게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그 회원권 다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문제된 게 있는데 IMF 환란 때 문제가 됐어. 강남에 모 휘트니스 이게 휘트니스가 딱 회원권 하는데 문제는 이 휘트니스는 돈 준다고 회원권을 가질 수는 없답니다. 기존 회원들의 자격 심사를 거쳐야 된답니다. 학교 어디 나왔는지, 아파트 어디 사는지, 아저씨 뭐 하는지 다 따져가지고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놀만한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심사를 하여 기존 회원들의 80% 동의를 받아야만 이 헬스클럽 다닐 수 있답니다. 이거 더러워서 그게 헬스클럽이거든. 그게 무슨 헬스클럽입니까? 사교 모임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것들끼리 놀겠다 이거지. 실제로 그렇습니다. 처음에 할 때 타워필리스 있죠. 타워필리스도 돈 있다고 무조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돈 있다고 들어갔다가 챙겨놓은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로또 당첨된 실제 얘기입니다. 이게 로또 당첨된 사람이 지금은 당첨돼봐야 뭐 세금 떼거나 뭐 12에 뭐 13일 안 되지만 옛날에 뭐 45, 50 이럴 때도 당첨돼서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들어갔답니다. 실제로 그 집을 타워필 사가지고 이사를 갔다가 2달 만에 튀어나왔습니다. 쳐다보지도 않더랍니다. 처음에는 이사 오니까 아이고 우리하고 뭐 이래서 인사하다 하니까 몇 분 만나보니까 아니거든. 주민들이 전부 이 양반하고는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다 지나가는 거야. 돈 있으면 뭐합니까? 오히려 비참함을 느끼고 나왔더랍니다. 실제 얘기입니다. 참, 지는 뭐 날 때부터 그렇죠. 날 때부터 지가 돈 가지고 나오고, 물론 그렇다. 요즘은 날 때부터 지 돈 가지고 나오지, 그렇죠. 석사과정 할 때 배웠던 노동경제학이 생각나네. 우리 교수님이 하시기를 하도록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이게 부가 상위 피라미드 돼 있기 때문에 하위층은 이만큼 있고 중층 이만큼 있고 상층 요만큼 딱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층에서는 중층 갈 수 있는 게 사다리 이렇게 딱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막 하면 올라갈 수 있답니다. 근데 중층에서 상층하는 건 사다리가 없답니다. 뭐냐니까 동아줄이 있답니다. 동아줄을 그 줄을 타고 같이 올라가야만 상층에 갈 수 있지 동아줄이 안 된답니다. 근데 그 동아줄도 석은 동아줄도 있고 새 동아줄도 있답니다. 석은 동아줄 타고 올라갔다가 잘못하면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위에 사람이 땡겨줘야만 이쪽에 편입될 수 있지 스스로는 여기서 편입되기 확률이 굉장히 힘들답니다. 옛날에는 진짜 50, 60대는 내가 사법고시 합격하고 뭐 이래가지고 고위공무원 되고 이러면은 상층에 편입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사법고시 합격하더라도 절대 편입 안 된답니다. 편입되면 재벌가 등에 이렇게 장가를 가서 그 집 사이가 되고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아야만 편입되는 거지. 요즘 변호사, 뭐 판사한다고 해봐야 뭐 돈은 많이 벌지 몰라도 상층이다 이런 경우가 잘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지금 상층은 진짜 견고하게 딱 돼 있기 때문에 땡겨주지 않는 이상은 절대 못 올라간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효수 교수라는 분인데 그냥 물어봤지. 교수님은 스스로 상층이라고 생각합니까? 중층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니까 그딴 걸 왜 묻냐 화를 내더라고. 중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층은 화 안 냅니다. 그냥 씩 웃지. 상층은 본인 스스로 상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 안 불어. 중층인데 자기 짓이 있으니까 화를 내는 거지. 나중에 모대학의 총장님 하셨는데 그래도 아마 총장을 해도 상층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4번 틀려서 5번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받지 않아 건축된 그 등기되는 건물의 양도에 대한 과세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등기 등록 허가 등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과세한다니까. 언제나 등록 면허세 그거 빼고는 나머지 모든 세금들은 등기 등록 허가 등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올바른 것은 3번이었고 9번 양도소득의 대상 가운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닌 것 잘 봐요. 양도소득의 대상이 아닌 걸 찾으라는 게 아니고 이거잖아. 양도소득의 대상 가운데 부동산한 권리 이거 아닌 거 찾아보라고. 정답은 1번 했잖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용 얘는 부동산 권리가 아니고 기타 자산이거든. 기타 자산. 이거 왜 구분해? 이거 구분한 이유가 뭐야? 문제는 말고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는 세율을 할 때 미등기냐 등기냐 등기가 됐다면 보유기간이 얼마냐 등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하잖아. 근데 기타 자산은 언제나 누진세만 쓰거든. 그러므로 똑같은 대상은 맞지만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구분 안 되면 세율 적용에 문제 나올 때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과거 나왔던 문제거든. 다음 양도소득의 대상이 아닌 걸 물으면 참 쉬운데 요놈에 해당되지 않은 걸 찾아라니까 버벅된 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냥 외울 때 막 무조건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막 이러지. 이게 부동산은 권리인지 기타 자산인지 이 구분 안 하는 분 굉장히 많았거든. 이 구분합니다. 제가 기타 자산 하면 딱 기억 안 하면 영업권 회원권 딱 그거라도 기억하라 해서 영업권 회원권 기타 자산이라고 요것만큼이라도 기억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나머지는 지상권 3번 4번 5번이 재정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주택 상환채권 토지 상환채권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권리. 전형 3, 4번이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들이고 10번도 보니까 그럼 부동산은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0번 문제는 좀 배치가 좀 뒤에 있으면 좀 싶은 생각 딱 내고 나니까 그런데 이건 뒤에 응용하는 부분인데 부동산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답은 딱 보입니다. 3번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누진 세율이 적용되며 이건 기타 자산이지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는 미등기냐 등기냐 등기냐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년에서 2년 사이 40% 하듯이 보유기간에 따라서 또 세율 달라집니다. 기타 자산은 보유한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나 누진세만 쓰거든 3번 틀려서 1번 지상권 전세권 등기와 관계없이 과세한다 맞죠? 2번 임차권은 등기된 것에 한해서만 과세하지만 단 미등 이게 국유재산은 그러하지 않다 맞죠? 우리 국유재산 양도할 때는 임차권도 등기와 상관없이 과세하죠. 4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함이 원칙이다 맞죠? 5번 기본공제 부동산 권리는 기본공제 대상은 되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은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장기보유는 토지 건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만 하거든.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합니다. 그러므로 지상권 전세권 이런 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아닙니다. 근데 기본공제는 어떻게 합니까? 기본공제는 모든 양도자산에 다 적용하잖아. 다. 그때 그 세 가지 소득별로 할 때 각각 250만 원 소득별 구분이 1번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와 기타 자산 2번 주식 또는 출자 지분 3번 파생상품 이렇게 세 가지 나누어 각각 연 250만 하거든. 그 기본공제는 모든 자산의 양도에 다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은 권리도 기본공제 대상은 되지만 장기보유는 아니지. 장기보유는 토지 건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만 하거든. 틀린 것은 3번 11번은 이제 됐고 12번부터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이제 고령을 묻게 됩니다. 잠시 후에 요 놈부터 보겠습니다.